2030 세계 엑스포 가자! 포켓몬 같은데. 스웨덴에서 테슬라 정비사들이 파업을 하고 또 중국 상하이 모터쇼에서 테슬라의 차주가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테슬라. 2023년 막아 낀 건가? 뭐인가?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았는데요. 테슬라가 첫 픽업 모델 사이버트럭의 출시를 앞두고 대대적인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테슬라의 팁스터인 그린 더 올리를 통해 테슬라의 업데이트 내용 중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그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면 카메라에도 세탁 기능과 작동 버튼을 추가했고요. 또한 새로운 미디어용 플레이어로 샤카 플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미디어 재생 속도도 1.25배에서 1.5배 그리고 2배 옵션까지 추가됐네요. 이 기능은 애플 팟캐스트 전용 기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이버트럭은 각진 형태가 특징입니다. 마치 차량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미래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주선 제조에 쓰이는 초고경도 냉간하변 스테인리스 스틸과 권총에 적용되는 9mm 방탄 성능을 갖췄습니다. 차체는 스테인리스강 소재와 방탄 유리가 적용됐고요. 지붕에는 태양광 전지 패널을 탑재해 운전할 때 차를 충전하는 태양광 충전도 가능하죠. 10개 이상의 카메라도 장착됐는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을 통한 사물 인식 등의 기능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테슬라는 30일부터 사이버트럭 고객 인도를 시작합니다.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대량 생산을 시작하며 고객 인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테슬라, 과연 이번 사이버트럭으로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의 주인공은 외국 투자하시는 분들 좋아하는 테슬라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회사죠. 상당히 오랜 기간의 고난을 거쳐서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회사가 됐다는 점에선 정말 대단한 건 사실인데요. 아무튼 역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바로 이 사이버트럭이죠. 계속적으로 지연도 됐었고요. 30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걸 앞두고 대대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내역이 좀 많더라고요. 보면은 전면 카메라를 세척하는 기능 이런 것도 포함이 됐고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기능이 새로 담기나 봐요. 2019년에 처음으로 발표한 전기 픽업 트럭인데요. 2021년에 출시 예정이었는데 이게 2022년으로 미뤄졌고요. 한 번 더 미뤄져서 30일에 정식으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특징이라면 이것처럼 겉에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었다, 방탄 유리를 채용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태양광 충전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한눈에 보이는 특징이라면 역시 이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처음 봤을 때 만들다 만 줄 알았어요. 호불호가 꽤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줬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 사이버트럭에 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산량을 많이 늘리기가 어렵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테슬라가 다음 신제품으로 픽업 트럭을 선택을 했냐? 픽업 트럭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쓰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픽업 트럭의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픽업 트럭을 많이 쓰는 곳은 비포장 도로가 많고요. 운송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용도로도 쓰는 곳이 많은 곳, 이런 곳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그렇게 썩 잘 어울리는 제품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 이런 데에서 선호를 하는데 무엇보다 이런 특징이 딱 맞아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실제로 이거는 조금 지난 자료인데요.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글로벌 픽업 트럭의 시장 규모가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미국이 압도적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의 절반 이상 정도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픽업 트럭을 만드는 회사들도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이버트럭이라는 이 제품은 철저하게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제품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은 지금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을 통해서 새로운 캐시카우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이버트럭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걸 통해서 주가가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직 지금 시점에서는 누구도 거기에 대한 확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일단 당장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 어렵다는 점, 이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4분기에 월스트리트에서 예상하는 테슬라의 인도량이 한 47만여 대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버트럭의 생산량이 당분간은 연간 25만 대 정도라고 하고 지금 거의 연말이 다 됐기 때문에 당장 올해 인도량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신차를 통해서 기존 차량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이른바 후광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의 변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옛 트위터, 그러니까 X에서 문제가 생긴 게 있죠. 이스라엘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일으킨 게 바로 머스크 CEO입니다. 이런 머스크 리스크 역시도 변수라고 봐야 할 텐데요. 사이버트럭과 관련해서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분히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